출판사 해봐야겠다 하고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? 출판사 해야 되겠다. 구청 가서 그 서류 딱 2개 떼어오고 이제 당신 책을 내도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거 허락받고 한 1년 돌았어요. 4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가장 먼저 한 거는 대표 박정 명패 파가지고 여기 딱 놔두고, 그리고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기사님이 오셨어요. 근데 저보고 박정민 씨세요? 봤다고. 그때 친구랑 같이 있었거든요. 혼자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박정민인 거 어떻게 알았지? 미친게 저기 이름이 저기 있잖아. 어쨌든 그렇게 만들고 한 6개월 있다가 저희 살리는 일이라는 첫 책 원고를 받아들고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예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. 진짜 한심한 출판사의 대표인 거죠. 부푼 꿈만 있고 제가 해본 거라고는 책 한 권 내본 거 그거가 전부인데 인터넷 찾아봐도 다 말이 다르고 편집자 카페 같은 것도 있거든요. 그렇게 일본어가 많아요. 이게 무슨 소리지? 편집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디자이너도 구해야 되고 막 인쇄소도 정해야 되고 종이가 뭐 색이 몇 도고 원고를 받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6개월 동안 이 사람들한테 혼나가면서 일을 배웠어요. 살리는 일 때 모였던 편집자나 뭐 교정교열 뭐 디자이너 선생님이 그냥 좋은 사람들이 도와준 애라고 생각했지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. 그리고 마침 그때 또 코로나 시기였어가지고 계속 통화로 혼나는 거예요.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. 서점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. 이걸 해오셔야 된다. 계속 등기 왔다 갔다 하고.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. 아, 이게 출판사라는 게 책방도 일이 많은데 오히려 잡무는 출판사가 훨씬 많구나.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? 그래도 근데 사실 그래놓고 한 4년 책이 안 나왔으니까 사실 좀 잊고 살았던 것도 있어요. 그러다 작년에 이제 자매일기라는 2번째 책이 나오고 천여름 완주 원고 받고 이제는 진짜 회사다운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. 너무 어마어마한 업무량이 막 쏟아지니까 작년부터 잠을 못 잤어요. 어제도 뭐 지방에서 촬영하면서 지내다가 전세로 살던 집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집을 구할 시간도 없고 그래도 어쨌든 몸을 누일 곳은 있어야 되니까 임시 거처 같은 걸 좀 구해서 동네 사람들 와서 책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한번 만들어 볼까. 난 잠만 자면 되니까 그냥 적벽돌 빌라 집이었는데 책과 밤이라는 밤에만 동네 사람들 오셔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었죠. 북카페인 거죠. 3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럼 내 명의로 된 출판사를 하나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? 저는 만드는 일을 하는 게 더 성격상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.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게으릅니다. 책방 사장님들이 진짜 대단한 건 끊임없이 책을 읽어야 돼요. 20권을 읽는다 칩시다, 한 달에. 그 중에만 2-3권이 좋아서 그러면은 한 달에 2-3권 정도밖에는 서점이 리뉴얼이 안 되는 거예요. 그 2-3권의 책을 발견하려고 유명한 책도 보고 뭐 독립서적도 찾아보고 책을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는 건 굉장한 책임감인데 저는 그 정도로 부지런하지도 않고 다독가도 아니어서. 근데 책을 만드는 건 하나를 집중해서 파고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자신 있거든요. A부터 Z까지 어쨌든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녹아 있으니까 본업하고도 조금 더 유사한 것 같고 그냥 좋았어요. 그냥 신기했어요. PC방 가서 게임하고 영화관 가고 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빨리 가고 재밌는 시대였는데 정말 문득 책이라는 게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읽어봤더니 이게 매력이 있구나 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. 또 마침 그때 영화과에 들어가고 싶어서 막 글도 쓰고 해야 되는 수험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라는 것에 굉장히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그 이야기가 주는 힘은 확실히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라는 거를 책을 통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영화든 소설이든 뭐 드라마든 뭐든 독자나 시청자나 관객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? 계속 궁금해하잖아요. 그리고 그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 그 컨텐츠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매력이고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등장인물이 비교하고 공감하고 혹은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번 달인가 양희은 선생님이 하시는 라디오에서 사연들을 받아서 그걸 이렇게 심사하는 걸 했었어요. 뭐 제주제에 무슨 뭐 심사라는 단어가 좀 우습긴 하지만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에요. 전업 작가가 아니고 한 50개 정도의 사연을 읽다가 한 2-3개에선 제가 울었거든요.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다 틀려요. 엉망이에요. 사실 책으로 만들 수 있어 하면 못 만들 정도의 어떤 글들인데도 그걸 읽는 독자들은 눈물을 흘리거든요. 전 그게 이야기의 힘이라고 생각해요. 이야기를 대하는 태도나 근육이 아예 좀 달라지신 거잖아요. 영화 찍고 이럴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.